네,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2. 예, 길죠. 근데 여기 부분이 워낙에 또 이게 실기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정의적 방사선 수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의적 방사선 수술 이 개념 전에 이 정의적 방사선 치료가 뭐냐면은, 치료 같은 경우에는 분할 조사를 했을 때 치료라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1회 치료를 했다, 1회 치료를 했다 그러면은 서저리, 수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 번에 치료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의적 방사선 수술은 한 번에 방사선 치료를 끝내는 거고, 분할 정의적 방사선 치료는 분할 조사를 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뇌의 종양에 가느다란 펜슬빈, 펜슬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얘네 콘빔 같은 경우는 월드콘처럼 생겼고, 그죠? 월드콘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펜빔은 토모테라피처럼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빔이 나가는 걸 얘기해요. 펜빔은 이렇게 일자로 나가는 걸 펜슬빔이라고 합니다. 펜슬빔. 그래가지고 좁은 선속으로 여러 방향으로 조사해서 종양의 선량을 집중시키는 거, 그 돋보기처럼. 그래서 정상 조직에는 선량이 분할돼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정의적 방사선 수술 대상 질환은 뇌종양, 동정맥 기형과 같이 외과적 수술이 어렵잖아요.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똑같이 치료를 해서 외과적 수술과 동일한, 그렇지만 이제 그 절개를 해서 열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훨씬 적겠죠. 그런 효과가 있는 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적 방사선 수술 시스템이 가능한 장비에는 대표적으로 감마 나이프, 사이버 나이프가 있는데, 선형 가속기, 최신 선형 가속기랑 그다음에 엑스 나이프라고 해가지고 선형 가속기에 별도로 이런 콜리메이터나 마이크로 MLC, 아주 얇은 MLC, 특별한 MLC가 달려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것도 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SBRT도 요즘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SBRT는 뭐냐면은 뇌에서만 했던 그런 정기적 방사선 수술을 몸쪽, 체부까지 확대시켜가지고 총 5회 이하의 고설량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설량을 분할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하루에 2그레이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요거를 이 1회당 설량을 높게 해가지고 총 설량을 한 5회 이내로 주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부 고정 장치 같은 거, 요런 게 특별한 고정 장치를 이용해서 배를 압박을 하거나,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닐로 덮어가지고 이게 압박을 한 거거든요. 공기를 빼가지고 호흡을 최대한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셋업의 오차라든지 이런 걸 줄여서 치료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폐암, 간암 같이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수술이 어려운 고령의 암 환자들한테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작은 암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치조사죠. 그죠? 거의 완치를 위해서 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사이버 나이프는 이제 거의 그 펜슬빔 형태로 이렇게 바늘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거 사이버 나이프로 폐 쪽에 정의적 방사선 치료를 한 거예요. SBRT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양이 작은 거, 이거 간암이죠. 간암인데 여러 부위에서 종양이 집중되도록 지금 이거는 선형가속기로 IMRT 치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양이 작은 경우에 그다음에 주변에 저번에 국시에 나온 건데, 국시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총 30을 6회 6그레이 하면은 몇 회요? 5회 치료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힌트를 줘요. 옆에다가 힌트를 줘서 횟수가 작고 설량이 하루에 주는 설량이 많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은 SBRT 문제구나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나 간암 쪽에 종양이 작은 경우에 설량이 1회 설량이 많은 경우에는 SBRT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신 방사선 조사,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예. TBI랑 TSEI 문제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사용되는 거냐면은, 골수 이식 전에 항암제와 함께 이식 골수에 거부하는 목적,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골수 이식을 남의 골수를 이식을 받으면은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면역 체계가 발동이 돼요. 그래서 그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면역력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를 파괴시켜서 신체의 저항력을 낮추는, 면역력을 낮추기 위해서
전신의 방사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백혈병, 뭐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혈액암 이런 치료의 면역력을 억제시키기 위한 거예요. 왜냐면 골수를 이식했을 때 거부 반응을 낮추기 위해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는 마스크 착용, 면역력이 낮아졌는데 뭐 예를 들면 그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병이 잘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면역력을 낮췄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환자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멸균 카트와 가운으로 보호돼서 감염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낮은 선량률로 주는데 낮은 선량률이 왜 주냐면은 허파 쪽에 그 장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선량률을 낮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조사하고 그다음에 선량률 낮게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상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1일 2회 치료를 하고 고에너지 X선을 이용해요. 그래서 TBI는 X선 고에너지 이거고 TSEI는 전자선이었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다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문제 내기 좋아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12그레이를 6분할로 3에서 6일 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좌우 대항 이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들어가고 자세 바꿔서 한 번 더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몸이 그 조사야 안에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은 다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옆으로 앉은 자세 또는 이렇게 조금 구부린 자세를 해야지만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SSD를 넓게 해야죠. SSD가 짧으면은 여기 타겟에서 SSD가 짧으면은 요 정도밖에 사이즈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SSD를 넓게 해야지 환자 몸이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롱 SAD법을 사용합니다. 3에서 5m. 그 다음에 지금 이 중요한데 빔살란판은 1, 2cm의 두께의 아크릴을 환자 몸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요거 역할이 뭐냐면은 피부 표면 선량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몸 아래 바로 피하 조직 밑에는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혈관에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산란판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란판은 두꺼울수록 환자와 거리 짧을수록 산란선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자 바로 옆에 이렇게 빔 산란판을 갖다 놓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전신 방사선 조사 TBI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 및 치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몸이 두께를 봤을 때 배꼽 쪽이 가장 두껍거든요. 왜냐면은 거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또 이제 그 장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슴 쪽은 폐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배꼽이에요. 배꼽이 처방 설명을 주는 건데 이 배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전신에 균일한 설명을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몸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불균질한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조직 보상 필터를 넣어야 돼요. 아주 중요하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두껍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덜 두꺼우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다리 쪽은 아주 얇으니까 이렇게 많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 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조직 보상 여과판입니다. 이렇게도 돼 있고 그래서 겐틀이 헤드 부분에 이렇게 부착돼서 치료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요 10%의 범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TLD, 다이오드, 모스펫 등 같은 이게 반도체 검출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해서 설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이게 어떤 치료 방법인지 그리고 목적이 뭔지 이런 거 알면은 헷갈리지 않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신 피부 전자선 조사는 뭐냐면은 전신의 피부에 전자선으로 치료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상도 잘 외우셔야 돼요. 균상 식육종 또는 피부 림프종 이렇게 있고요. 이번에는 2에서 9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전자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사선으로 제동 X선이 발생돼서 X선 오염을 주의해야 되고요. 감수성이 높은 장기, 손톱, 발톱, 안구가 감수성이 높거든요. 여기는 차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눈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장갑도 이렇게 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발에도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부로 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감수성이 높은 장기들을 차폐를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폐냐 조사냐 이런 것도 헷갈리지 않고 잘 외우셔야 됩니다. 약 40그레이를 20회 분할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 방향이 많기 때문에 고설량률 치료 우리 TBI 같은 경우는 저설량률로 했잖아요. 12 그죠? 그런데 이거는 치료 방향이 많아요. 왜냐면 이 스탠포드법이라고 해가지고 전신의 피부에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피부에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앞뒤로 계속 돌아야 될 거예요. 30, 60도 간격으로 6개 방향으로 도는 자세가 스탠포드법이에요. 이렇게 돌면은 몸 전체에 방사선, 전자선이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여기 서해부랑 그다음에 겨드랑이 그다음에 발바닥 머리 위쪽 이쪽은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60도씩 돌아서 6개 방향으로 빔 조사하는 거, 그다음에 SSD 전자선이기 때문에 롱 SSD 기법이죠. 근데 TBI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롱 SAD 기법이죠. 근데 문제에서 SSD를 길게 한다고 하면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 SSD가 길긴 하잖아요. 근데 SSD 법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하면은 다 틀린 말인데 긴 SSD를 사용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신 피부에 높은 선량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cm 아크릴로 제작된 빔 스포일러를 환자에게 밀착해서 치료한다. 이거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전신 피부 전자선 조사의 경우에는 이런 전신 중요한 것들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들이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다 외우셔야 되는데 자세를 보고 왜 이 자세를 했을까? 전자선이고 피부에다 전체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이 1회 치료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이 2회 치료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고에너지 전자선의 경우에는 그 빔 중심축으로 X선이 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전자선의 경우에는 제동 방사선이 발생이 돼요. 콜리메이터나 아니면은 여러 그 주변에 있는 고원자번호 물질과 전자선이 부딪혀서 산란선이 발생되고 그 산란선이 제동 X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 부분으로 제동 방사선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치료하는 게 아니고 위아래 각도로 약간씩 각도를 줘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도, 20도 기울어진 빔을 위아래로 나눠서 그래서 위아래로 해가지고 안테리어, RPO, LPO 한번 치료하고 위아래쪽으로 해서 두 번째 날에는 포스테리어, 아레오, LAO 이렇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방향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설량률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갈비뼈, 골반, 척추 이런 가운데 중심축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방사선을 준다. 그 다음에 이중 육문 조사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개 척수 조사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치료 부위는 대뇌와 척수까지. 그죠? 그래서 중추신경계 종양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대표적으로 수모세포종 치료 때 사용한다. 치료 방법은 2차원, 3차원 토모테라피, 양성자 치료 이렇게 두 개 헷갈리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고요. 그냥 선형가습기로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은 머리 쪽과 이 스파인에 있는 것까지 다 치료하기 위해서 보통 성인의 경우에는 빔을 3개를 써요. PA 빔 하나, 둘, 그 다음에 라테랄 방향에서 보스 라테랄, RT, LT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빔이 이렇게 있다는 건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PA 방향은 일문 조사하기 때문에 SSD 기법으로 치료해서 빔 2개 사용하고 머리 쪽도 하나, 둘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빔이 겹치는 부위가 생기잖아요, 그죠? 붙이게 되면은 2배의 선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인접 조사의 분리 기법을 이용해서 조금 거리를 띄워놔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맨날 이제 그 계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요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법과 치료법이 있다. 요거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지금 라인하게 선량 분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피해빔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피해빔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에 선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앞쪽에는 정상 조직이네. 정상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선량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토모테라피는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끊기는 데가 없어요. 끊기는 데가 없지만 복부 쪽에도 전체가 다 선량이 들어가는 이런 선량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 주사이기 때문에 등선량 분포가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빨간색 영역 있죠? 이 빨간색 영역이 지울 수가 있어요. 지워버리면 어떻게 생기겠어요? 여기만 이렇게 동그랗게 회전돼서 들어가는 듯한
영상이 보이겠죠? 이걸 보고 토모테라피라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양성자 치료도 마찬가지로 브레그 피크를 이용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여기 뒤로 설량이 안 들어가요. 그죠? 안 들어가는 장점이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설량분포 보면은 양성자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요걸 지우고 하면은 양성자랑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뒤쪽 있죠? 이 뒤쪽 여기 뒤쪽, 여기 뒤쪽, 여기 이쪽의 설령분포를 보고 토모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토모가 이게 지금 요거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그 선형가습기로 PA 빔으로 쐈을 때 설령분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양성자선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에 설량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입니다.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면 토모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머리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치료가 카우치가 쭉 들어가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한 번에 끊기지 않고 이어진 듯한 형태를 보이죠. 그렇지만 선형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빔이 이렇게 하나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빔이 끊기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인접 조사를 그 계산하는 공식이 여기서 나온 거고요. 이 머리 쪽은 콜리메이트를 회전시켜 줘야 돼요. 왜냐면 이 빔 각도 있죠. 이 빔 각도에 맞게끔 이 원래 콜리메이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콜리메이터 각도가 이 방사 형태의 빔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회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콜리메이터를 회전해 준다.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등설량 분포 곡선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방사선과 수술요법 이렇게 있는데 수술 전 방사선 치료, 수술 후, 그 다음에 수술 중 방사선 치료 이게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 방사선 치료는 뭐냐면은 절제 불가능한 암을 절제 가능한 암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수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직장암이 엄청 크게 있어요. 엄청 크게 있어가지고 이 직장이 관략근을 거의 뭐 가까이 있어가지고 얘가 엄청 크다 이러면은 수술해내면은 얘를 다 떼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삶의 질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겠죠.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해서 얘를 많이 작게 만들어주고 수술할 수 있게끔 크기를 작게 한 다음에 수술하는 형태를 수술 전 방사선 치료예요. 그 다음에 수술 후 방사선 치료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유방을 보존하기 위해서 암 조직만 떼어내고 유방 전체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잔류 암세포가 있거나 수술 중 떨어진 암세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선 조사로 유방 전체에다 방사선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대표적인 게 유방암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수술 중 방사선 치료는 뭐냐면은 수술 중에 치료하는 걸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방광암, 위암, 유방암, 이자암, 담도암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수술로 절개해서 열어놓은 상태에서 종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 직접 방사선을 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회 한 번에 치료해야 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전자선으로 치료하는데 최신에는 광자선, 저에너지, X선 X선으로도 치료를 하는데 이거를 아직 출제자들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자선으로만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국내에서는 광자선으로 하는 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유두를 있게 하는데 만약에 이런 IVRT가 무슨 에너지로 하냐 이러면은 전자선을 적으셔야 돼요. 하지만 사실은 광자선으로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 방사선 치료 장점은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있으면 이건 수술 중 방사선 치료다, IORT다. 그다음에 전자선 치료기에는 그다음에 1회 고설량 줘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외부 방사선 치료 설량과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과거에 방사선 치료했던 부위도 재치료 가능. 이거는 이제 종양에만 치료하기 때문에 주변 정상 조직의 관계가 상관없이 치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균 처리한 수술 설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콘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전자선 등설령 보곡선이죠. 예, 요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보시고 이게 힌트가 지금 이렇게 콘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전자선으로 이제 IORT를 하는데 콘이 그냥 여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종양이 직접 닿지 않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산란선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콘을 이용해서 종양에 바로 갖다 대고 치료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에너지 전자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저에너지 X선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전자선 콘의 경우는 이렇게 아크릴이나 얇은 그 금속으로 된 걸 사용해요. 그런데 저에너지 X선 치료하는 때는 이렇게 그
공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산란선이 나와서 여기서 치료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형태는 광자선 투술종 IORT 장비,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건 전자선 IORT 장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온열요법의 특징은 암세포는 42도씨에서 자연사하지만 정상세포는 47도에서 자연사를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을 이용해서 온열요법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3.56MHz의 헤르츠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온도의 범위는 40에서 43도,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 온열요법의 장점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pH가 낮기 때문에 열에 대한 감수성이 높고, 감수성이 낮은 S기 세포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좋죠. 왜냐면은 S기에서는 X선 감수성이 낮기 때문에 감수성이 낮은 상태에서 치료하면은 효과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DNA 합성기 S기 세포에 대해 장애를 일으키기 쉽게 온열요법이 도와준다, 이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암은 정상 조직보다 혈류가 충분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모세혈관이 발달돼 있지 않아요. 큰 혈관은 있지만 모세혈관은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열을 가했을 때 그게 빨리 식혀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다음에 큰 종양일수록 여기 안쪽에는 혈류가 없어서 괴사가 된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상승이 쉽죠. 그다음에 온도가 올라오면 혈류 상승하여 산소 공급이 증가되면 마찬가지로 또 방사선 치료 효과가 올라가죠. 네, 산소 효과 때문에. 네, 여기까지 9장 이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